제목이 오늘 풀이의 시대에서 놀이의 시대로 이 풀이와 놀이는 이제 굿을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작은 제목이 용한 무당이 되는 법이거든요. 오늘 이 강의가 필요하신가요? 예. 그래도 용한 무당이 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라고 믿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그냥 좀 혹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용하게 사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마임 연기자로 그래도 한 30년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동안에 저도 느낀 게 있고 몇 가지 좀 건진 게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만한 주고 받을 만한 건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근데 좀 거창해요. 잘 사는 법, 잘 살고 계시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이 있으세요. 어디 가면은 강연장이 이제 긴장돼 있는데 자세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예, 이렇게 기대신 분들이 제일 편안해 보이시는데 세상 사는 일은 풀거나 노는 건데 그 절묘한 조화가 바로 굿이다. 이제 굿을 우리가 한다고 보면 그 굿은 그 절묘한 조화를 다 같이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경험 중에 하나였고요. 영어로 굿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노는 법입니다. 요즘은 잘 노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서 좀 팁을 드리려고 우리의 몸은 애쓰고 용쓰고 또 기를 쓰는 이 세 기운이 있다고 저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신난다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이 날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신이 난다면 아마 이렇게 세 기운이 충만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면서 제가 마임을 하면서 사실 굿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임은 그 그리스에서 시작된 특히 그리스의 그 디오니소스제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 이제 뭐 동맹, 영고, 무천 이런 그 제천 의식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몸짓으로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을 마임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치면 무당이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무당들이 하는 몸짓을 마임이라고 한 거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마임이라고도 불렀고 그렇게 하는 짓도 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임은 제2의 몸짓이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고 뭐 이 닦고 세수하고 이런 것을 마임이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 움직임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몸짓을 마임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제사를 지내는 몸짓은 뭐가 다를까? 일상적인 움직임과 요거 하나 하려고 제가 스탠드를 달라 그랬는데 이걸 새라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새를 제가 0일 만에 와 있는 느낌. 새를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그죠? 예.
잘 안 보여요, 새들이. 조금 들어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할 때, 이게 제 손입니까? 제 마음입니까? 손은 아닌가요? 둘 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을 마임이라고 불렀고, 제사에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마음은 집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우환이 있으시거나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주고받을 때 그것이 제의에 필요한 몸짓, 그리고 태도다. 그것을 우리말로 정성이라고 한다. 정성이란 우리의 몸짓에 마음을 담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근데 이 말이 굿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되게 굿이 잘 안 되면 뭐라고 하죠? 정성이 부족하다. 예, 저도 이게 강연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길로 해서 제가 굿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마임을, 그리스에서 시작된 마임을 하다가 친정으로 가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제가 입양이 됐다가 그리스나 프랑스, 유럽으로 입양이 됐다가 제 몸짓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면 원형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무자를 제가 색깔을 좀 입혀봤는데 이쁘죠? 그 컬러로 돼 있는 것은 그것만 따로 읽으면 공자가 되고요. 공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 무엇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주자의 이제 설문 해자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사람 인자 두 개는 제사 지낼 때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굿의 구조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이고 위에고 보이는 세계는 밑에. 그것을 사람으로 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고 보이는 측면은 몸이다. 근데 그 두 개가 만나는 것이 정성이고, 이 정성으로 시작되는 것이 굿인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가 있다? 신기가 있다. 근데 이 보이는 세계인 이 몸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끼가 많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의 일상어 속에서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무당이 신기만 있으면 어떡하죠? 춤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미알이나 이렇게 앉아서 보지 주로. 근데 이제 밑에 거만 되면, 끼만 있으면 늘 장구만 치시고 옆에서 거들어 주시게 돼.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게 저는 바로 용한 무당이다. 그래서 굿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메시지도 전해주는 무당인 거죠. 근데 그럼 장하다는 뭐냐? 거꾸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보시는 분이 나중에 춤도 익히고 노래도 익히고 해서 구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당한테 장하다는 말을 쓰느냐? 그렇지 않죠. 대개 선비들이나 장군한테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분상 무당이 뭐 하늘에 대해서 뭘 알겠냐? 그러니까 끼가 많은 것들이 뭐 아는 척도 한다. 그래서 용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한 무당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강신무는 이를테면 장한 무당이고 세손무는 용한 무당인데 그것을 저는 무당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어느 쪽일까? 그리고 이 장하다 용하다는 우리가 요즘 쓰는 창의적이다, 크리에이티브의 번역어고 순우리말로는 저는 바로 이 장하다 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굿의 구조인데 풀이와 놀이의 이중주입니다. 굿은. 그런데 이 풀이와 놀이는 다 짓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달하려면 뭔 짓을 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강연이라는 짓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서울에 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려면 문자라는 짓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지 기억하는지. 영어로는 퍼포먼스고요. 근데 이건 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6시만 되면 끝나는 거지만 원래 일이라는 말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강의 들으시는 것도 일하는 거고. 근데 그 일을 풀이로 하느냐 놀이로 하느냐. 그럼 풀이가 뭐냐? 풀이는 신기로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아는 무당이 전복이라든가 공수 혹은 봄풀이. 그러니까 우리가 봄풀이라 그러면 서양 말로 하면 및 신화 어떤 원형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형은 무엇이다. 뭐 발휘되기 신화도 해주고 그래서 신과 관련된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된 것을 전해주는 것이 풀이다. 이거를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다 거창해졌어요. 얘기들이. 풀이하면 솔루션이죠. 그죠? 문제 풀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를 도와주려고 어려운 걸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타이 묶인 걸 풍 풀어주는 답답한데 갇혀 있는 걸 풀어주는 해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평화와 진리와 자유를 안겨다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이제 풀이를 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구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뭔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부처님이 미륵이 돼서 내려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몸이 돼서 내려오기도 하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의 행위를 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끼로 하는 짓은 놀이다. 작두를 탄다든가 뽑기 뭐 음식 가무 이런 게 굿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을 해도 그냥 전복을 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2개 뽑으면 너는 뭐 사업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마.
뭐 그러고 이제 또 누구는 뭐 남자가 문제야 너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풀이를 해줄 때 이것이 일방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뭘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그럼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못 하시는 분 안 오셨죠. 그러니까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룰을 만들어서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풀이와 놀이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구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를 깊게 가져가면 인조이, 현재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에는 환대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 혹은 내가 초대받지 않았나 초대받았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함으로써 마음을 열게 하는 이런 것이 굿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걸 놀이라고 한다. 특히 굿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떡이 맛있어야 굿 보러 온다 해요. 예. 그 떡이 참 중요한데 이제까지 우리 세상은 떡보다는 본론을 중시했다. 근데 요즘은 떡을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강사들도 할 말 많아도 한 15분만 해라. 왜? 지겨우니까. 이게 떡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희한테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신기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혼자 하게 되면 되게 한풀이, 뭐 사기를 친다든가, 뭐 등등 독선, 정치로 치면 독재, 파시즘,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불어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죠. 풀이가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가져다주는 굉장히 친절한 행위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판타지다. 요즘은 스토리텔링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려운 얘기 혹은 당신들하고 관계 없어 보이던 얘기를 친근하게 혹은 흥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혹은 놀이를 또 더불어 하기 위해서는 룰이 있어요. 아까처럼 10개 중에 2개를 뽑는다든가 하는 룰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15분씩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으면 저 사람 지겨운 얘기 15분 안에 끝나겠지.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해서 2가지가 다 있으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이 된다. 그죠? 풀이가 추구하는 것은 의미고 놀이가 추구하는 것은 재미죠. 이 2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좋다 라는 추임새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이죠. 무엇이 나한테 좋은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도 역시 좋은 것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게 하는 것이 굿이다. 여기서 영어로 제가 굿을 쓴 이유를 말씀드리면 굿의 어원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창조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굿의 어원은 터키어의 구트, 해피니스라는 뜻인데 삶의 지향이죠. 아까 윤한결 군이 얘기한 행복의 반대말은 의미 없음인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으니까 해피니스네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강의가 좋았으면요, 뭘 한 겁니까? 구슬한 겁니다. 예, 우리가 소통을 잘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나눈 것이죠. 아마 시간 사인하시는 분 어디 있어? 아직 시간 안 된 모양이다. 예,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삶에 대비해서 좀 얘기를 풀면, 우리는 한동안 사막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의 시대, 생산이 부족한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 사막을 풀이의 정신으로 건넜다. 이 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권력을 다 주고 그 사람이 솔루션을 제시하게 한 그런 시대죠.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해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 시대에는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고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며 개인의 행복보다는 전체를 위하여 늘 위기의식 속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그리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요의 사회를 경험, 2만 불 시대 뭐 이렇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우리에게 노후를 보장해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개개인이 모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지금 질곡인데,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우리가 풍요를 가졌는데 사실 우리 총생산을 다 나누면요,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막에서의 관성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해. 투잡, 쓰리잡하고. 참 이렇게 좋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막의 적당한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놀이라고 하는 삶을 좀 살자. 인조이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그러면서 서로 묶이지 않게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용하게 살자는 거죠. 근데 이 용하게 사는 것은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마음이나 정신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만드는 룰을 가지고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용하게 사는 것이다. 놀이의 시대는 온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노는 법을 말씀드리면 1시간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런 법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온몸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놀이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기운을 다 가지고 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사전 찾아보시고요. 온이라고 합니다. 온. 다 같이 온 해보세요. 그러면 장단전, 중단전, 하단전. 기운이 다 느껴지고요. 애 쓰고 용 쓰고 기를 쓰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삶은 누구나 온전한 기운을 가지고 살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머리만 쓰고 살거나 욕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신명나는 삶을
내 몸과 이 우주의 기운이 하나가 되고 내가 가진 기운과 여러분의 기운이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뭐 이러시면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기운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그 기운을 다 갖고 살게 되는 것이 저는 신명나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